네, 안녕하세요. 앵토피아의 이찬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콘텐츠는 앵무새들이 이제 자해라는 행동을 하죠. 자신의 깃털을 막 뽑아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행동인데요. 쉽게 이제 생각하면 사람이 이제 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손목을 긋거나 이제 이렇게 자해 행동을 보이잖아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깃털, 앵무새, 새라는 동물에게 이제 가장 뭐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인 이 깃털을 뽑아버리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찬스숍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치료했던 엘로세이드 코니오의 이제 자해 행동 교정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다음 보이시는 이제 사진이 이제 자해 행동을 보이는 엘로세이드 코니오의 이제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자해 행동을 처음에 이제 발견해서 교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초기 이제 모습이고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교정을 시작하고 50일 정도 후에 이제 변화된 모습입니다. 깃털이 좀 더 찼죠. 그 다음에 이제 20일 후에 이제 경과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모습은 또 이제 20일 후에 이제 지나게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붉은색 깃털로 차올라서 예쁜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어, 앵무새가 자해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음, 괴로운 일이에요. 자신의 반려동물이 날마다 자신의 살점을 뜯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보기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고 이런 행동문제 교정이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로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자해로 인해서 이제 컨설팅 문의를 하는 이제 보호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격양돼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제 말들을 차근차근 들어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내 앵무새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다, 왜 이런지 난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보통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 들어가는 메시지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왜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굉장히 이제 많이 표현들을 하세요. 어, 그런 분들의 이제 말들을 쭉 들어보면은 두 가지의 공통적인 사항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앵무새에게 해준 것과 본인이 앵무새에게 못 해준 것을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차근차근 들어보면 또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해줬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보통 말씀들을 하세요.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키우는데 난 이렇게 키웠다. 그런데도 이 앵무새가 이렇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못해준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앵무새가 나는 직장에 다니느라 앵무새를 많이 못 봐줬더니 그런 것 너무 미안하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먹이는 어떻게 먹이셨어요? 물어보면은, 사료와 종류 이렇게 먹이고, 뭐, 입양할 때 이렇게 받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먹였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통 나오는 말들이 또 뭐 내가 앵무새 막 시간도 많이 못 가져주고 그냥 나는 그래도 이뻐해주고 자유롭게 풀어도 주고 했는데 왜 앵무새에게 자유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해줬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남들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못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호자라면 반려앵무새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기본적인 부분들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총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가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주행성 동물인가요? 야행성 동물인가요? 앵무새는 부엉이가 아니죠. 앵무새는 주행성 동물입니다. 그런데 낮 시간 동안 앵무새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앵무새는 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 동안에 엄청 이제 뭐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부분의 활동을 다 낮에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한 채 이제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길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먹이. 앵무새라는 동물은 자연에서 맨날 날아다니면서 막 별걸 다 먹어요. 뭐 씨앗은 물론이고 뭐 과일도 따먹고요. 과일도 뭐 한두 가지나 먹겠습니까? 뭐 브라질, 뭐 남미 어디 해가지고 자연의 방방대에 걸쳐 있는 다양한 과일들을 뜯어 먹겠죠. 그리고 뭐 꽃도 먹고 뭐 벌레도 잡아먹고요. 그리고 뭐 바위나 모래 같은 것도 씹어먹고 별걸 다 먹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다양한 먹이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게 앵무새라는 동물이에요. 근데 먹이는 또 어떻게 먹이죠? 보통 사료만 먹이죠. 그쵸? 뭐 펠렛, 알고, 정해진 사료들 보통 다 먹입니다.
맞아요. 항상 차순숍에서 이제 뭐 식당 관련된 컨설팅을 하거나 할 때 자연식에 대한 또 글들을 많이 올리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연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뭐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콘프로스트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딱 콘프로스트를 먹는 겁니다. 이거를 몇 년, 3년, 5년 동안 계속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앵무새라는 동물이 사실 사람과 크게 다른 부분이 물론 다른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먹는 것이 다양하게 먹으면 살아간다는 점에서 있는데요. 맨날 콘프로스트만 먹는데 사람도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없겠죠.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 그래도 뭐 중간에 사료도 바꿨고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뭐 콘프로스트도 종류는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켈로그도 있고요, 포스트도 있고요, 뭐 농심도 있고요. 다양하게 뭐 브랜드가 바뀌면서 콘프로스트를 먹을 수가 있겠죠. 전혀 다른 맥락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능이에요. 앵무새들이 워낙 지능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 계속해서 학습하고 또 보호자가 또 교육시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이행되지 않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앵무새는 독립적인 동물이 독립성을 가진 동물이 아니라 이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합한 유대감도 맺고 상호작용이 필요한 동물인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앵무새 자해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그런 이유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제공해 주느냐가 얼마나 앵무새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느냐에 대한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뭔가 특별한 것들을 막 뭔가 사람들은 해주려고 해요. 막 집도 굳이 어떻게 보면은 적당히 이제 넓고 좋은 거면 되는데 막 특별한 재질 뭐 아크릴을 사용한다던가 비싼 제품들을 막 선호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아크릴 세상에 이렇게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거에 이제 막 부가적인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앵무새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회색 앵무 기르시는 분들은 회색 앵무와 다른 종도보다 피더플러킹을 더 잘 보이는 자해 행동을 더 잘 보이는 앵무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자해할 거 겁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거 앞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 요인들 보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인데요. 이 네 가지 요인들을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저는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다양한 뭐 자해 상황에 놓인 앵무새들을 많이 보고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어 사람들은 마치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뭐 연구하는 거면 뭐 뿅 하면은 앵무새 갑자기 깃털 뽑다가 이제 안 뽑아야겠다. 난 철들었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앵무새 트레이너로서 연구하는 건 인간 다양한 주거 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앵무새라는 이 귀여운 친구들이랑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들을 그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고 주거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이 간극을 극복하고 좁혀 나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앵무새와 인간이 합리적인 반려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뤄내고 행동 문제 교정해 나가는 그 사이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 생긴 문제들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트레이너의 일입니다. 보호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트레이너의 도움이 필요하기 전까지는 보호자가 스스로 이제 그것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앵무새들이 보이는 자해 행동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반려 앵무새 행복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사람도 같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제가 오늘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할 계획이고 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